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2026 유아임용 시험을 앞두고 정말 2026에 유아임용 시험 인원이 얼마나, TO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앞으로 유보통합은 어떻게 될까? 너무 좀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유아임용의 전망은 매우 밝다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요게 2022, 2023, 2024, 2025 기존의 이제 선발 인원과 경쟁률입니다. 자,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2025 유아임용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2026은 그러면 어떨까? 비슷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의 모집 인원을 보신다면은 자, 2022년에 53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에는 386으로 많이 감소했죠. 자, 그 다음에 2024에는 279명으로 더욱 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유보통합의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왜 총선이 끝나고 유보통합의 가능성이 없어졌습니까? 원래는 그 전에 유보통합이 진짜 곧 될 것처럼 막 엄청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겼다. 그러면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탔을 겁니다. 왜냐?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정치적인 상황하고 이제 법은 또 관련이 있잖아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유보통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아교육법과 보육법이 같이 합쳐진 하나의 새로운 법,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법 개정이 아니에요. 법 개정이 아니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유보통합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돼가지고 지금 뭐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게 통합돼서 다 교육부에서 하는데요. 정부조직법은 새로 만든 정부조직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개정하는 거는 쉬웠어요. 이전에 그래서 개정이 된 건데 지금 그리고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거 그런 거는 뭐 교육부에서 보던지 복지부에서 보던지 뭐 어떤 사무를 누가 담당하던지 그럼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뭐 현실에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일을 통합을 하든지 가르든지 사실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유아임용을 보시는 선생님들하고 진짜 관련이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관 통합이에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이거는 새로운 법 없이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사 신분, 교사 양성 과정의 통합입니다. 보육학과랑 유아교육과랑 통합해야죠. 그리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간의 통합이 있어야죠. 이건 안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기관 통합, 교사 통합, 이 두 가지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세요. 법 만들게 생겼나?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 2025 유아임용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원이 증가된 것을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연한 증가겠습니까? 우연히 279명에서 355명으로 우연히 이렇게 많이 증가시키겠습니까? 계속 줄이다가 갑자기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사실 유보통합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공교육기관을 늘리겠다는 의미예요. 유치원 공교육화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교육 단계의 공교육화를 서두르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유아교육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계의 가장 핫 이슈예요.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유아교육이 이렇게 후진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교육 비율이 낮으면 아이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교육에는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질 낮은 유아교육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아교육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 과정에 선생님들은 그 한중간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아교사의 모집 정원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자, 올해 역대 최저의 경쟁률이었죠?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원은 늘어났어요. 모집 인원은 279명에서 35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그동안 유아임용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2024에 6,520명이 지원했다가 2025에는 5,342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지원자 수는 푹 줄어든 거예요. 와, 정말 그동안 포기하신 분들을 정말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유아임용은 이와 같이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유아임용의 객관적인 상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앞으로도 굉장히 한동안 현행과 같은 유아임용 모집 체계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만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올해 커트라인이 어땠습니까? 올해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요거는 2023, 2024 커트라인입니다. 예전에는 80점 이하 지역이 거의 없었으나 올해는 전부 70점 그 선입니다. 서울이 78점, 경기가 78점이니까요. 인천이 76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이 되고 낮아진 것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반증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어려워졌습니까? 완전 사고형 문제로. 이 긴 지문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긴 지문, 사고형 문제로 완전히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 사고형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에 오시면 이런 문제가 너무 흔해요. 정말 많은 문제들을 1월부터 확실하게 풀려드려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고하고 갈등하고 연습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끝이 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내가 그동안 연마한 문제를 다시 풀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답은 이지선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사고형 문제를 풀려주고 이런 사고형 문제가 나올 것을 예견한 것도 오직 이지선밖에 없었고 이지선 유아임용은 대학교 수준이 함께 만든 문제로 확실하게 적중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2025 유아임용은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금 모집 인원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유아임용은 호재를 만났는데 선생님은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유아임용 시험 준비를 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공립교사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유아임용을 준비하신 선생님들에게 공립교사가 되는 것만큼 인생이 달라지는 길은 없을 겁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의 세계를 확실하게 넓혀줄 수 있는 유아임용만큼 좋은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선생님들 지금 유아임용은 점점 인원도 늘어나고 훨씬 좋은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때는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지선과 함께 하시면서 충분한 사고형 문제에 익숙해지신다면 선생님들은 반드시 2026 유아임용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합격해서 2차 공부하시는 분들 부럽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년의 선생님 모습입니다. 자, 이지선이 아니라면 또 기본서만 보시겠습니까? 기본서만 보고 옛날 기출문제만 푸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이번 시험에서 증명됐잖아요. 같은 실수를 또 하시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이러한 사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수험가 전체에서 오직 이지선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자신 있게 강조한 것도 이지선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수진들이 함께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유아임용은 전망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염려하시는 기관통합, 교사통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러한 문제를 저하고 마음껏 풀고 2026 유아임용에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달려요.
자,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026 유아임용 합격생으로서 2차 시험에서도 또 함께 하고요. 자, 우리 2026 유아임용을 준비하는 1월 첫 주 토요일부터 학원 직강 그리고 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 지도로 정말 밀접하게 줌에서 학원에서 언니로서 언니 같은 지선쌤으로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6 합격의 주인공이신 선생님,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